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제 미 증시는 물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전반적인 펌핑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확실한 리플과 SEC의 이 소송에 대한 합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SEC 홈페이지에서 소송 면책에 대한 섹션에서 드디어 리플과 SEC 공식적으로 합의가 발표되었고요. 오늘은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느냐, 어떤 식으로 소송이 처리가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이 합의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월 8일. 자, 이것은 미국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 자, 우리나라 날짜로는 5월 9일 오늘 올라온 거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SEC, 리플과 임원 2명에 대한 민사집행 조치를 해결을 위한 합의 발표입니다. 자, 민사집행 조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우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게 우선 합의서입니다. 합의서고요. 이거는 법원에다가 제출이 돼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아직 이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제출은 되었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제가 한글 번역으로 바꿔봤는데요. 자, 토레스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에게 보내는 거고요. 자, 토레스 판사님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리플에 부과된 민사 벌금 125만 35,150달러를 보유한 에스크로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벌금 전액에 해당하는 5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플에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건 지난번 합의 내용에 대한 부분 먼저 나왔었죠. 자, 이 부분. 자,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 합의에 대한 내용 중요한 부분이 있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제 갈링하우스와 라센, 리플은 이제 SEC와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거 보시면은 약간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해석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이제 가끔 이 번역 프로그램이 좀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 원본을 보시면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SEC와 피고들은 항소 소송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는 동안 항소 소송이 보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신청서를 또는 기타 문서들을 제출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미 했죠,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데요. 2024년 8월 7일 최종 판결에 포함된 금지 명령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합의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그냥 절차적인 부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SEC와 피고는 7월 13일에 어떠한 부분도 무효화하거나 수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있는데요. 자, 이 7월 13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2023년 7월 13일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서 약식 판결을 내린 날입니다. 이 판결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내용이 뭐냐면, 자, 기관 투자자에 대한 부분. 자, 이거는 투자 계약이다. 기관 투자자 대상 SRP 판매는 투자 계약이다. 그래서 이거는 증권법 위반이다. 이 내용이 있고요. 하지만 자, 프로그램을 통한 이 개인들에 대한 판매,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보면서 증권법 위반이 또 아니라고 봤죠.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무효화하거나 수정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즉 이 판결에 대한 요지는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리플에게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 여전히 증권법 논란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SEC와 리플사 사인을 했죠. 어쨌든 합의한 것이 공식화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자, 이 내용. 지난번 2023년 7월 13일에 있었던 이 약식 판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점이 아쉬운 거고요. 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전히 증권법에 대한 이 직접 기관에다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증권법 위반에 대한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얘기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4년 8월 7일 이 최종 판결에 포함된 금지 명령, 이것을 해제한다라는 건데요. 이 2024년 8월 7일 이 최종 판결에 포함된 금지 명령은
증권법 섹션 5, 섹션 5에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리플이 증권 등록 없이 증권을 판매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증권 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 리플 XRP 같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증권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못한다라는 얘기죠. 판매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을 금지했던 것을 해제한다. 즉 판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큰 거죠. 증권 등록 규정이 없으니까 등록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은 합의 내용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권성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게 이 부분인데요. 이때 금지 명령을 해제함으로써 증권 등록 없이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7월 13일 그것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랬죠. 2023년 7월 13일 판결 내용은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다가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은 증권법 위반이 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된 건데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판매 금지를 해제는 했는데 판매를 하게 되면 증권법 위반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은 법을 개정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SEC가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지 않거나 문제하지 않으면 법원이 먼저 나서서 너 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진 않죠. 기소가 되고 소송이 제기가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SEC가 이렇게 합의한 마당에 리플사에서 XRP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다시 제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기관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찜찜한 부분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겠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나마 어쨌든 이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이번 합의서에 대한 부분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의를 찾으라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다. 이 합의 내용이 지금까지 합의는 됐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었죠. 이번에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부분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24년 8월 7일 이 판결에 포함되었던 금지 명령, 이게 해제가 되었고요. 부수적으로 벌금, 감액, 이것도 좋은 거죠. 이거는 알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좀 아쉬웠던 부분이 2023년 7월 13일 이 약식 판결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증권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은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현재 리플 XRP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았죠. 어쨌든 지금 합의를 통해서 이 불확실성이 약간은 감소를 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다라는 부분, 이것을 봤을 때 확실히 SEC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리플 XRP 지난번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내려오면서 3,300원 라인을 뚫지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합의서에 대한 내용이 이 기관 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판매 가능성이 열리면서 이 부분 좀 힘을 받아주면서 3,300원 이 라인 이번에 좀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이 경제에 대한 매크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글로벌 이 불확실성, 트럼프가 얘기한 큰 거 한 방, 이번에 좀 분위기 좋았던 게 영국과 이 관세 합의가 되었죠.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 10%밖에 안 됐습니다. 난이도가 좀 낮은 상대였기 때문에 이 부분 물론 좋은 시그널이긴 하지만 미 증시도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미중 대화가 열려 있죠. 트럼프와 시진핑이 대화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미 증시 또한 급격하게 로켓 쏘아 올리듯 올라갔다가 장 막판 가서 다시 단타로 여기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많아서 다시 쭉 빠졌습니다. 어쨌든 관세로 인한 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죠. 이제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여기까지 빠지면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이슈들,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예고한 큰 거 한 방, 그리고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이 관세 합의의 소식들이 아무래도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중간중간 조정을 받고 움직이는 모습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수정이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3,300원 라인과 3,590원 라인, 자, 여기서 저항 테스트를 좀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이 구간 저항을 맞고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이 구간 3,300원과 3,000원 라인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 3,300원에서 3,590원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조건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어쨌든 합의서 내용 제가 평가하는데 제가 이번 합의서에 대한 의미를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 제 나름대로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은 있었다. 하지만 의미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미디어를 대하실 때의 태도도 그렇고요. 뭔가 확실하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발표되지 않은 것은 일단은 너무 믿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또 아무런 자료나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들은 가급적 손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직접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고 남들이 뭐라고 했던 거, 뉴스에 나왔던 거 이거 그냥 전달하기만 하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말이 거치면 거칠수록 와전되죠. 의미가 퇴색되고 이상하게 변질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리플에 대한 타점 계속 잡아드리고 있죠. 중요하게 꼭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타점, 그리고 속보 같은 거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확실하게 대응할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이 부분 함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원본과 해석본 다 소통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자료 다운받으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곧 어제도 그랬고 변동성들이 크게 이렇게 잔잔바리로 나타나다가 변동성들이 크게 나타나는 기미가 보이죠. 그리고 트럼프 한방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경제적인 이슈들, 상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대충은 아시지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확실하게 대응을 못 하시는 부분들은 연습이 되지 않고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그널이 오면 바로바로 대응하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대응을 해야 될 자리에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코칭 받으시면 되고요. 실시간 리플 대응 정보, 이 코칭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보라든지 중요한 내용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자리 대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두 번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 가입하듯이 리플 만일의 변동성 대비해서 한 달에 한두 번 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 신청을 해 놓으시고요. 중요한 자리에서 같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좀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하셔서 자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소통방 제가 시황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같이 좀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방 입장을 시청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위 전화번호로 소통방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기쁜 소식들, 그리고 어제 너무 기뻤죠. 합의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인 이 상승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게, 이 부분 미 증시도 마찬가지로 단타 이 차익 매물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나마 리플 XRP는 잘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 내용이 어느 정도 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온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3,590원에서 3,300원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현금화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관세로 인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를 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최근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자, 그러한 부분들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내용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정보 어떻게 받으시는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